공작이나 꿩의 깃털을 꽂은 초립을 쓰고 노란 빛깔의 천익을 입은 취태수들이 악기를 때리고 불며 연주를 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악기들은 징과 소라와 용보, 그리고 장구와 나발 등인데요. 언뜻 듣기에도 위엄있고 뭔가 웅장한 느낌이 드는 연주입니다. 한국의 전통 기악곡에는 이렇게 위엄있고 웅장한 느낌의 행진곡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굿판에서처럼 형식에 매이지 않고 그 상황의 흥과 기운을 돋구기 위해 즉흥적으로 소리를 냈던 연주의 형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또 다양한 연주의 세계를 만들어냈던 우리 선조들의 전통 기악곡. 우리의 것이지만 오히려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없었던 선조들의 아름다운 전통 기악곡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음악의 기악곡이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음악이 생각나세요? 아마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을 떠올리면서 독주와 협주, 그리고 대규모로 연주되는 관현악단을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통의 기악곡에는 어떤 악기들이 쓰이며 또 어떤 곡들이 있는 걸까요? 옛부터 노래와 연주, 그리고 춤을 좋아했던 우리 민족은 60개가 넘는 종류의 악기를 다루며 연주하는 방식도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독창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연주 형태나 방식도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 끝난 조선 후기부터는 전통 기악곡들이 연주되던 장소와 쓰임새에 따라 정악과 민속악으로 구분되며 발전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악에는 종묘와 문묘 제례악, 수제천과 대취타, 취타, 그리고 영산회상 등이 있고요. 민속악에는 산조와 사물놀이, 신하위와 굿, 그리고 판소리와 병창 등의 기악곡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교 문화가 강했고 신분제도가 또한 강했기 때문에 왕실이나 양반들이 즐기던 다양한 연주곡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민가에서도 가야금과 검은고를 뜯으며 풍류를 즐겼고 무당이 하는 굿이나 노동요 같은 기악곡들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통 기악곡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 정악과 민속악, 이 연주곡들의 특징과 악기들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악은 궁중이나 양반층 사이에서 즐기던 음악으로 주로 검은고나 가야금 등 현악기를 중심으로 연주된 합주곡들을 말합니다. 악보가 있는 경우도 많았고 제대로 배워야 연주가 가능한 곡들이 많은 편이죠. 정악의 종류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정악에는 궁중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종묘 제례악이 있습니다. 조상 모시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실은 1년에 4차례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때 쓰인 종묘 제례악에는 편종, 편경, 방향과 같은 타악기와 해금, 아쟁과 같은 현악기들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할 왕신의 제사에 왜 노래와 연주를 넣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사가 왕실의 권위와 질서를 세운다면 노래와 연주는 사람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종묘 제례악이 쓰인 건데요. 제례악에는 편종과 같은 악기들도 등장합니다. 편종은 종 모양의 악기를 두드려 소리를 내는 유율타악인데요. 주로 종묘 제례악과 낙양춤 같은 느린 음악에 사용되곤 했습니다. 편경은 돌로 만든 타악기로 종묘 제례악에서는 고정 선율을 담당했는데요. 돌의 두께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방향은 금부에 속하는 타악기로 철양이라고도 하는데요. 망치 모양의 각퇴로 철편을 쳐서 소리를 냅니다. 이 밖에도 제례악에는 신기한 악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훈과 부, 또 생황과 박, 그리고 축과 동물 모양의 등이 있습니다. 나발과 태평소, 소라 같은 악기의 소리는 누군가의 행차를 알리거나 급한 신호를 보내는 용도로 쓰였는데요. 전통 기악곡 중에도 이런 악기들이 주로 사용됐던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정악 중에서 대취타가 그것인데요. 대취타는 행진곡풍의 군내악으로 느리고 단순하며 위풍당당한 소리의 특징을 갖는데요. 지휘자인 집사의 지휘봉에 맞춰 연주가 시작됩니다. 대취타는 주로 왕실의 행차나 군대 행진곡으로 쓰였는데요. 악기 편성을 보면 징과 용고, 자바라 등의 타악기와 나발과 태평소 등의 관악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쥐타는 궁중연례악으로 대취타를 관현악으로 편곡한 것인데요. 대취타가 남성적이며 강한 음을 낸다고 하면 쥐타는 비교적 부드러운 느낌을 갖게 하는 연주곡입니다. 대취타와 쥐타의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악기 편성 때문인데요. 쥐타에는 관악기와 현악기, 그리고 타악기가 있어 대취타에 비해 다양하면서도 부드러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왕실의 힘이 강했던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행차나 연례 행사 때 다양한 연주들을 시도했고, 지금까지 알아본 종묘 제례와 쥐타, 대취타가 모두 왕실에서 쓰인 음악이기도 했습니다. 수제처는 국악 합주곡으로 앞서 알아본 쥐타와 대취타처럼 임금이 행차할 때와 궁중무용의 반주음악으로 사용됐는데요. 특히 수제처는 백제 때 가요인 정읍사의 근원을 두었으며 왕실의 잔치 때에 즐겨 연주됐습니다. 수제처는 원래 향피리, 대금, 해금과 북 등의 삼연육각 편성이었으나 근래에는 소금과 아쟁 등이 첨가되면서 악기 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제처는 장중하고 화려한 음색이 특징인데요. 후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악곡 중에 최고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연주곡입니다. 지금까지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양반층들의 음악, 정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정악에 속하는 음악들은 주로 제사와 중요한 행사, 그리고 왕의 행차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 쓰인 곡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악과 대비되는 일반 서민들의 민속악에는 어떤 악기와 음악들이 사용됐을까요? 민속악의 첫 번째 음악 형태인 산조는 가야금과 검은고, 대금과 해금, 피리 등을 독주하는 걸 말하는데요. 연주자가 일정한 장단에 맞춰 연주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산조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풍류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옛 조상들은 검은고나 가야금, 필이나 대금을 갖고 연주를 할 수 있었으며 그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었습니다. 산조는 다양한 리듬을 타면서 장구 혹은 북장단에 맞춰 즉흥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었는데요. 연주자의 의도와 느낌에 따라 소리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바로 산조만이 갖는 매력일 것입니다. 민간인들 사이에서 즐겨 연주되던 산조.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게 만들었던 우리네 아름다운 가락입니다. 사물놀이는 농촌 지역의 농악이나 길놀이에서 흥을 돋구는 역할을 했으며 모내기철에는 노동요의 반주로 제 몫을 해낸 민속악입니다. 사물놀이 연주를 들어보면 늘 활기차며 신명나는 가락을 뽑아내는 게 특성인데요. 이런 특성은 바로 사물놀이를 구성하는 4가지 악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물놀이의 악기는 꽹과리와 징, 장구와 훅 4가지인데요. 모두 두드리고 때리는 타악기에 속하는 악기들입니다. 금속성 소리의 경쾌하고 날카로운 울림과 한 손으로 소리를 죽이고 살리는 연주 기법, 그리고 어깨춤을 절로 나게 하는 빠른 장단의 흐름은 사물놀이가 사람의 흥을 돋구고 신이 나게 만든 요인이 됐는데요. 사물놀이야말로 일상에 지치고 삶에 지쳐있던 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운을 전해줬던 또 한편의 민속악입니다.
굿은 민간인들 사이에 종종 있었던 행사로 노래와 춤으로 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제사의식인데요. 굿이 이루어지는 굿판에도 여러 가지 음악들이 사용됐습니다. 굿판에 사용된 음악의 악기들은 주로 피리와 대금, 장구와 북, 그리고 타악기들인데요. 무당의 움직임이나 노래에 맞춰 즉흥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연주며 서민들이 즐겨 들을 수 있었던 민속악의 한 종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의 전통 기악곡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선 전통 기악곡은 크게 왕실과 양반층에서 주로 즐겨 들었던 정악과 민간인들 사이에 전해졌던 민속악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정악과 민속악은 한 번에 들어도 연주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하야금 병창과 신하위, 산조와 사물놀이 같은 민속악은 연주 기법에 있어서도 변화와 즉흥적인 기법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독주와 협주, 그리고 길놀이 같은 다양한 시도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악은 주로 왕실의 행사나 제사, 그리고 행진 때 쓰인 곡이기 때문에 장중하고 위험 있는 풍의 연주가 많았습니다. 철저한 신분제도 사회였기 때문에 양반층과 서민층이 즐겨 듣던 음악도 둘로 나뉘게 됐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전통 기악곡들이 궁중에서나 길거리에서 또는 굿판이나 논에서 연주되며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화합과 결속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